3연패 연패 타이거즈입니다. 죽겠어요. 원인은 당연히 이 빈곤한 타격이죠. 최근 일주일 출루율이 리그 꼴찌다. NC 다이노스가 출루율 3할 9푼 9리로 이 부분 1위고요. 기아는 타격도 타격이지만 볼넷을 얻어나가는 능력이 떨어져요. 볼넷이 일주일 동안 18개로 역시 리그 최하위입니다. 눈야구가 되지 않다 보니까 타격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돌고 도는 건데 이게 떨어질 때 저점 방어가 되지 않는 거죠. 대신 장타력은 역시 화끈하다. 리그 6위에요. 장타율이. 홈런도 하나 이글스와 함께 7개로 가장 많이 쳤고요. 그야말로 마운드의 힘으로 버틴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고 특히 불펜 투수들의 이 눈부신 역투로 연명 중입니다. 불펜들도 철벽이었던 5월에 비하면 6월 확실히 이제 좀 실점이 늘어나면서 힘에 붙이는 모습이지만 이 정도 실점은 당연한 거야. 이 정도도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건 불펜이 아니라 로보트들을 데리고 와서 마운드에서 던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타격 사이클이 좀 올라와야 된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로스터에서 아데를린 로드리게스마저 빠진다라는 거고요. 당장 타격이 야수 엔트리 짜는 게 매우 큰 곤욕일 것 같다. 이제 1루가 시급해요. 희한하게 올해 1루 쪽의 전력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선우와 박상준이 모두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아데를린도 계약이 끝났고요. 김도영의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계속 지명타자로 뛴다라고 하면 오늘은 1루 변우혁, 3루 박민기용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민, 김규성, 정현창 이 3명이 내역 백업을 하고 있는데 좀 진득하게 바꿔 키워라 요구가 많죠. 근데 문제는 경기력이에요. 바꿔 키우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좀 각이 나와야 감독도 엔트리 꾸준하게 써볼 텐데 박민이 그나마 가장 낫죠. 근데 꾸준히 경기를 뛰는 걸 힘들어합니다. 이 친구가 벌써 체중이 시즌 개막할 때 비해서 5kg가 빠져갖고 체력 저하로 힘들어한다라고 하는데 저 정도로 스태미너가 안 따라오면은 생산성이 문제가 아니라 부상 위험이 있어요. 정현창은 빠따가 영 안 되고 김규성은 짱돌뱅이 마냥 여기저기 땜질은 되지만 퀄리티가 항상 아쉽죠. 그냥 지금 이게 기아 타이거즈 야수 뎁스의 현실이다 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저 셋이 주전급으로 기량이 올라오길 바라는 것보다 김선빈이 어느 정도 폼을 회복해서 활약해주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높은 게 아니냐. 어느 쪽도 그렇게 딱히 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김선빈이 어제 경기 4경기 만에 안타를 때렸죠. 6월 타율이 2할, 출루율이 3할 3푼 3리 기록 중입니다. 미치겠어요. 헤럴드 카스트로가 이제 오늘부터 잔류군에 합류해서 본격적인 복귀를 위한 과정을 밟을 텐데 부상전이랑 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외야는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슬럼프라고 해도 박재현이 좌익수 쪽에 자리를 잡았고 대안으로 신인 김민규도 있거든요. 김민규가 공격이야 박재현보다도 더 확률적으로 떨어지지만 이 친구는 수비가 잘 되고 일단 빠른 발이 있고 어깨도 좋은 편이에요. 카스트로가 결국 내야수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김선빈의 체력 안배 때문에 2루 쪽도 가능하고요. 윤도현을 테스트했는데 이건 실패했죠. 카스트로가 2루와 1루로 오가면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김규성이라고 할 만큼 사실 카스트로도 어떤 특정 포지션에 고정으로 들어갈 만큼 공수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선수는 아니었어요. 최선은 카스트로가 복귀해서 공수 모두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전반기까지 회복의 기미가 없다. 그럼 기아도 과감하게 교체 버튼을 눌러야 돼요. 현재 전력상 상위권 도약은 어렵더라도 가을 야구를 목표로 한화나 두산, NC 등과 경쟁이 예상되는데 기아가 이 세 팀과 경쟁에 5위 안에 들어가려면 외국인 야수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그거 외에는 전력 강화 요소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카스트로가 복귀해서 잘할지 못할지 그거는 점쟁이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경기 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 100경기 100타석도 뛰지 못하고 부상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너무 극스몰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그냥 그런 활약으로 퇴출될 여지도 모두 존재합니다. 이건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럼 지금 궁금한 건 팬들 이 뱃속에 지금 자갈 굴러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왜 기아는 아데를린에게 정식 오퍼가 아니라 연장 계약을 넣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데를린이 기록한 6주간의 10개 홈런은 어떻게 봐도 대단하죠. 아데를린이 김도영의
시장에 64경기인 이 절반 정도인 32경기를 뛰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홈런이 10개였어요. 개막전부터 KBO에서 뛰었다면 지금 김도영, 오스틴이랑 함께 홈런왕 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짱깨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게 가능할 거냐? 그냥 볼넷을 거부하는 남자예요. 아데를린 스스로 본인의 취약한 이 볼넷 출루율을 인정을 하고 대신 극단적으로 적극적인 컨택을 취하는 스타일이죠. KBO에서의 최종 컨택률은 78.9%로 끝났는데 마지막 경기 워낙 헛스윙을 많이 해놔서 원래는 그전 경기만 해도 80% 초반대가 나왔거든요. 삼진율이 19.2%, 볼넷률은 5.4%에 머물렀는데 기아가 가장 아데를린에게 정식 계약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비비라고 봐요. BABIP가 2할 오픈 3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홈런 페이스는 지금도 충분히 가파르다. 근데 홈런을 제외한 안타 확률이 2할 오픈 때라면 지금의 OPS 0.86는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겠죠. 뭐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특히 볼넷률이 5.4%라면 하방이 이건 파멸적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비관적인 요소만 있었냐?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찾았어요. 지난 제가 아데를린의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라인 드라이브 타구 비율이 4%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 친구의 라인 드라이브 타구 비율이 7.2%로 꽤나 유의미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4%는 너무 낮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최근 경기를 보면 확실히 타구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도 보였고요. 라인 드라이브 비율이 높아지면 BABIP, 밥입 상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타격 생산성 유지가 가능하죠. 기아도 아마 조금 더 그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싶었을 텐데 35살의 이 선수에게는 그런 테스트 속에서 계속 경기를 뛰는 게 불쾌했을 수 있죠.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데를린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6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뛰었고 결과도 좋았어요. 그가 때린 10개 홈런이 전부 유의미한 상황에서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던 것도 사실이고 하이레버러지 상황에서의 해결사 능력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죠. 결과도 좋았다. 덕분에 기아가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후 아데를린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진짜 건강하고 항상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요. 떠난 사람은 떠났고요. 와야 될 사람은 빨리 와야겠죠. 제임스 네일 대 벤자민의 매치 3연패에 빠진 기아가 어쨌든 연패를 빨리 다시 끊고 페이스를 올리고 아직 기회는 있어요. 오늘 경기와 내일 경기를 잡으면 다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 이번 주 5할 승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KT, LG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만나야 되는데요. 그 걱정은 그때 가서 하고. 자, 내일은 올 시즌 첫 번째 두산전 등판입니다. 벤자민은 지난 5월 14일 광주에서 6이닝 4실점 2자책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죠. 직전 등판 벤자민이 키움전 3이닝 4실점 4자책으로 부진했는데 또 그 이전 등판 3경기에서는 전부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해냈거든요. 벤자민도 이제 플렉센의 대체 선수로 지금 알바로 들어와갖고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 중이고 한 차례 지금 연장도 따냈죠. 기아가 올 시즌 자완 투수에게 정말 혹독하게 얻어맞는 중인데요. 모르겠고 오늘은 일단 연패를 좀 끊어주세요. 게임타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다 했습니다. 안녕.